자, 스포츠 사회학. 자,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책 29페이지. 자, 스포츠와 교육. 자, 스포츠의 교육적 기능. 우리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산업주에서도 우리가 순기능이 있고 스포츠에 대해서 우리가 역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스포츠와 정치에서도 순기능이 있고 그리고 역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에 교육적 순기능이 있고 그리고 역기능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전인교육이 뭐죠? 전인교육 우리가 whole person, 우리가 education이라고 하는데, whole은 우리가 전체라는 말입니다. 전체 그럼 전체는 뭘 뜻하나? 지, 덕, 체.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식이, 우리가 머리가 좋아지고 덕, 마음이 따뜻해지고 몸, 체가 건강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이나 국어를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인 교육을 달성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수학, 지식, 그죠? 뭐 A, 뭐 1차 방정식, 함수, 그다음에 우리가 뭐 원뿔을 둘레를 구하는 그런 공식들은 우리가 신체가 건강해질 수는 없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덕이, 우리가 마음이, 우리가 덕성이, 인성이 우리가 완성할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우리 체육, 특히 우리 스포츠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 그 스포츠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규칙, 그리고 지식, 그리고 그 공이, 예를 들어서 테니스가 탑스핀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바운드가 돼가지고 운동 역학적 원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테니스를 통해서 상대방과의 어떤 그런 애티튜드, 예의, 그런 태도들을 배우고요. 가치와 규범과 그런 내재되어 있는 그런 매너, 우리가 매너 플레이, 그런 우리가 아마추어리즘, 그런 것들을, 페어 플레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스포츠 자체에 또 녹아있는 어떤 그런 태도나, 그런 우리 이 테니스라는 스포츠를 할 때는 상대방을 어떻게 배려하고 그리고 우리 팀 동료를 어떻게 배려하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덕이라고 하겠죠. 당연히 테니스를 치면 여러분들 몸이 건강해지겠죠. 심폐가 좋아지고 근지구력이 좋아지고 순발력이 좋아지고 운동 체력이 좋아질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초 체력이 좋아질 수 있을 거고, 그게 바로 우리가 전체, 우리가 전인교육이라고 합니다. 전인교육. 뭐라고요? 전인교육. whole person. person이 뭐죠? 사람. 그래서 전체적 모든 whole person, 모든 것을 전인은 뭐죠? 이거 뭐 전체, 전자 뭐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을 갖춘. 그래서 전인 교육이 가능하다. 무엇이요? 무엇이? 이 스포츠가.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 체육이나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다른 과목과 정말로 구별되고, 그리고 유니크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스포츠 지도자로서 우리는 지식과 인성과 몸, 건강을 가르치는 우리 스포츠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교육이 가능하다. 자, 전인교육 한번 볼까요? 학업 활동의 경력, 스포츠 참여하는 학생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 활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다. 뭐 이 말이 여러분들 뭐 어떻게 이게 뭐 지식을 뭐 우리가 또 스포츠를 통해서, 이건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스포츠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지식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생리학적 원리, 운동역학적 원리, 심리학적 원리, 그런 것들이 쌓이기도 하지만, 스포츠를 통해서, 체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지 기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거 보세요. 이 볼펜 뚜껑 누가 열었습니까? 그렇죠. 내가 열었죠. myself가 연 게 아니고 나의 마이 브레인이 여러분들 이거를 레커멘드 한 거고 오더를 내린 겁니다. 야, 왼손으로 뚜껑 잡아, 오른손으로 몸통 잡아, 하나 둘 셋 열어. 여러분, 이게 뭐다? 나의 모든 의식적인 활동은 누구의 우리가 오더를 받죠? 그렇죠. 마이 브레인, 우리 뇌에 여러분들 명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다? 우리가 움직이고 의식적인 움직임, 모든 활동들은 뇌의 오더를 받기 때문에 뇌가 깨어 있을까요? 깨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깨어 있겠죠. 스포츠를 많이 하고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특히 공간지각력이라고 늘어요. 여러분, 공간지각력 압니까? 공간지각력 많이 들어봤죠? 공간지각력이 뭐죠? 날아오는 공의 속도와
속도와 방향, 그리고 뭐 스피드가 여기 뭐 속도에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내가 그 날아오는 그 볼에 접근을 해서 어프로치를 해서 그것을 내가 캐치를 하거나 또 친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능력들이 우리가 공간 지각력이라고 하는데요. 인지 기능이 영어로 우리가 cognitive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이 cognitive function의 하위 요소가 주의력이 있고요, 뭐 집중력이 있고요, 추리력이 있고, 뭐 어떤 그런 산술 계산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공간 지각력이 들어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날라오는 공을 갖다 단순하게 툭 캐치를 하는 게 아니죠. 날라올 때 내 몸이 먼저 미리 준비를 하고, 이 공은 점점 길어지네. 그럼 속도가 빨라지네. 나는 얼만큼 몇 발을 뛰어서 내가 얼만큼 내가 그 거리를 계산해서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몸이 잡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뇌가 야 이만큼 날라오고 속도와 방향이니까 너는 네 몸을 이만큼 해서 계산을 해서 움직여서 그 공을 캐치를 하든지 히팅을 하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럼 뇌가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똑똑합니다. 공부를요 왜 못할까요? 스포츠 했던 선수들이요, 특히 우리나라의 엘리트 선수들이 왜 공부를 못할까요? 공부를 안 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유도 선수도 있을 거고 핸드볼 선수도 있을 거고 조종 선수도 있을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작한 사람이 있을 테죠. 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실제로 그 엘리트 스포츠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쏟았습니까? 책을 많이 봤습니까? 책 거의 안 봤죠. 그죠? 그래, 이게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우리 스포츠 엘리트 교육의 현실인데요. 자, 굉장히 안타깝죠. 우리는 책을 안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박지성이가요 프리미어리그 네덜란드의 아이트호벤에 가기 전까지는 단순한 명지대학교의 축구 선수였습니다. 누가 발탁을 했죠? 히딩크가 발탁을 했습니다. 자, 박지성이가 영어를 할 줄 알았을까요? 네덜란드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손흥민 선수 지금 몇 개국어를 한다고 하죠? 스페인어, 독일어, 영어, 뭐 우리나라는 모국어, 지금 뭐 4-5개 언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우리가 옛날에 국민 공통 교육 과정 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우리가 10년을 받고요. 그 다음에 2, 3학년 12년을 갖다가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박지성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받았나요? 안 받았습니다. 추신수 선수 받았나요? 근데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죠? 해외에 사니까. 저 해외에 살면은 영어는 잘할 수 있죠. 근데 왜 박지성 선수처럼 스페인어, 그 다음에 독일어 이런 것들이 왜 잘할까요? 맞아요. 공부를 했었어. 언제? 거기에 현지에 가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공부를 하니까 너무나도 어떻게? 습득력이 빨라지고, 그리고 현지에서 사람들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니까 굉장히 생활 영어부터 해서 잘해지고요. 자, 이제 우리 운동 생리학이나 어떤 그런 심리학 그리고 신경 생리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은 굉장히 뇌신경세포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그 뇌신경세포, 우리가 뉴런, 시냅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다.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인슈타인이요, 우리가 죽고 나서 그 사람의 머리를 해봐서 우리가 시냅스, 뉴런이 한마디로 우리 뇌세포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해봤다는 설이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우리 뇌의 뇌세포 마리수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가 한 1000억 개에 달하는데요. 1000억 개. 아인슈타인은 3500억 개였대요. 다르죠? 그러니까 똑똑한 거예요. 하나를 보더라도 신경세포, 뇌신경세포가 어떻게 한 마리가 달라붙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들이 달라붙어서 시냅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소통을 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창출해내니까 아인슈타인은 보통 사람보다 기본적으로 몇 배? 3.5배를 더 생각을 하게 되고 3.5배를 더 추리하게 되고 3.5배를 더 탐구했기 때문에 진짜로 역사에 남는 천재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뇌신경세포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스포츠를 한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의도된 의식활동입니다. 의도된 의식활동은 다 누가 지시를 한다? 맞죠? 이 손을 갖다가 흔들고 있는 것들은 누가? 선생님이, 교수님의 이 마이 브레인이 지금 아래 위로 쉐이킹 흔들어 쉐이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뇌신경, 자 우리가 지금 잠이 오나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눕고 부정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책상에 앉아 있어요. 책을 본들 검은 게 글자고 흰 건 종이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내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나 지금 잠 와요? 잠이 안 와요? 잠 안 오죠? 잠 안 오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공부를 해요. 집중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뇌세포가 깨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뇌파라고 합니까? 뇌파? 자, 우리가 뭐 스포츠 사회학 시간에 우리가 일단 그게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왜 스포츠 지도사가 되어야 되는지, 이거는 당위성도 있고 정당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파가 뭐냐면요, 우리 뇌에서 우리 뭐 이래 시냅스가 흐르죠. 그 시냅스가 요렇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시냅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정보를요, 여기가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정보를 교환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요 전기적으로 도약을 해서, 여기서는요 점점점점점점 화학적인 물질로 방출을 해서 정보를 교환하는데 조금 어렵죠. 이게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전기적인 신호를 우리가 뇌파, 우리가 뭐 브레인 웨이브라고 하고, 브레인 웨이브 파동, 웨이브 파동, 우리가 정확한 것은 우리가 일렉트론스 팔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일렉트론스 팔로그램, 뇌파를요 여러분들 찍게 되면, 자 아침에 여러분들 우리가 뭐 여러분들은 지금 운동선수 출신들이기도 하고 일반 학생들도 있기도 하지만, 자 우리가 아침에 여러분들 눈을 딱 뜨고 학교에 가서 자율학습 시간에 딱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이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잠자는 뇌파가 나와요. 잠자는 뇌파, 잠자는 뇌파, 이 잠자는 뇌파가 나옵니다. 즉 뇌가 아직까지 덜 깨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선진국, 우리가 미국, 유럽 국가, 가까운 우리 일본 국가, 우리나라도 잘 살죠. 그 나라에서는요 아침에 우리가 제로 피어리드 타임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제로가 뭐죠? 그렇죠, 0, 교시, 피어리드, 기간, 어떤 시간, 제로 피어리드 타임 액티비티, 우리가 스포츠 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0교시에 1교시 전에 우리가 before, 우리가 first 우리가 클래스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몸을 깨우기 위해서 신체 활동을 하고 들어갑니다. 뭐 동아리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서클이나 클럽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1시간 동안 땀을 흘리고 신체를 움직인 상태에서 1교시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성적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뇌 활동이 어떻게 될까요? 잠자는 뇌파일까요? 깨어있는 뇌파일까요? 그렇죠. 깨어있는 뇌파가 진행되고 시냅스가, 이 시냅스 뇌세포들이 막 움직일 때 공부를 하니까는 정보가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인지 강도와 속도가 선명하고 강하고 빠르게 내 몸에, 내 뇌세포에 정보가 쏙쏙쏙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일리가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고 연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일리노주, 뭐 여러분 한번 일리노주의 기적, 그 다음에 우리가 신발을 신은 뇌, 스파크라고 하죠. 스파크. 굉장히 여러분들 2005년도에 시카고인가? 시카고 뭐 일리노주의 어떤 그런 고등학교에 굉장히 비만이었던 그 학생들, 굉장히 저쪽에 뭐 주요 도시도 아니었고요, 우리가 뭐 컨트리 사이드에 있는 그런 굉장한 좀 이렇게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그런 어떤 학교에서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계속해서 비만이 되고 학생들이 성인병이나 어떤 걸, 우리 요즘에 여러분이 우리 성인병이란 말을 안 씁니다. 여러분 성인병이 뭐게요? 우리가 adult, 성인이 영어로 뭐냐면 adult죠. adult. 자 우리가 adult라고 하는데, adult 질병이 뭐라고 하죠? 병, disease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인병이란 말을 안 쓰고요, 자 성인병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없어졌어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생활습관병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생활습관병. 이게 왜 그럴까요? 원래 성인은 성인병한테만 걸려, 성인한테만 걸렸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우리가 남녀노소 상관없이, 심지어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한테도 이 성인병이 걸리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고혈압, 선천적인 게 아닙니다.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고혈압, 당뇨, 비만,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이 성인병에 속했는데 이제는 성인이 안 되어도 더 어린 나이에도 걸린다고 해서 이제 뭐다? 이것을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 디지즈, 이때는 애덜트, 우리가 어덜트, 우리 성인이 애덜트라고 하죠. 우리가 성인 애덜트 디지즈가 우리는 이제 바뀌었어. 뭘로?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생활, 라이프 스타일, 습관, 스타일 디지즈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요, 그 일리노주의 어떤 고등학생들이 너무 심하게 부모들이 다 맞벌이를 하고 학생들은 방치되어 있고 공부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던 그렇게 되는 악순화되는 그런 상황에서요, 그 고등학교에 네이퍼빌 고등학교입니다. 맞아요. 네이퍼빌 고등학교에 있는 체육 교사들이 이 안 되겠다. 이 고등학생들의 이 생활 습관병을 한번 우리가 살이라도 한번 빼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이 학생들을 어떻게 운동장을 우리가 뛰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조금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심박수를 측정하면서 야, 너는 오늘은 요만큼, 너는 내일은 요만큼, 이렇게 해서 이 학생들이 비만이었던 이 학생들이 굉장히 체중이 감량이 빨리 급속하게 이루어졌어요. 자, 목표는 학생들의 비만 감소, 비만을 갖다가 줄이는 게 목표였는데 이 체육 선생님들이 근데 여러분들 우리 팀스라는, 자 우리가 영어를 안 쓸게요. 팀스라는 전 세계 고등학교들이 참가할 수 있는 의무적인 건 아닙니다. 여기에 참가를 하게 되는 팀스라는, 여기가 어떤 경시대회냐면 수학과 과학을 치는 이 수학과학 전 세계 경시대회에서 이 네이퍼빌 고등학교가 참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의 한 2,400 전 세계 학교에서 참여를 하니까 수학이랑 과학은 우리가 공통적인 거죠. 뭐 영어나 국어나 우리가 중국어나 일본어는 그 나라의 특색의 모국어지만, 자 우리 이 과학이나 수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마 물리였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 우리 이 네이퍼빌 고등학교 학생이 참가를 했는데 원래 2,400등에서 거의 2,300 후반대 여기에 등위를 하던 학교가 14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는 아이들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14위를 하기, 14위. 이거 엄청난 거죠. 계획이죠, 계획. 그래가지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정신의학과에서요, 뇌신경과에서 도대체 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컨닝이 아니면 이 성적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학교를 한번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추적 연구라고 하죠. 추적 연구는 뭐냐면 단기간에 연구하는 게 아니라 굉장한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추적을 하는 게 그런 연구인데, 그 연구를 하게 보니까 체육교사들이 이 비만 학생들을 살을 빼기 위해서 아침마다 유산소 운동을, 조금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을 시켰는데 체중이 빠졌어. 체중이 빠졌는데 이 학생들이 왜 성적이 올라갔을까를 한번 살펴보니까 1교시, 2교시에 우연찮게 수학과 과학이 시간표가 배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수학과 과학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수학과 과학을 따로 과외를 받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형편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1, 2교시에 어떻게 이런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잘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1시간씩 아이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뛰고 빠르게 걷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을 빼고 체중을 감량하고 교실에 들어갔는데, 자 여러분들 0교시에 제로 피어리드 타임에 여러분들 활동을 하고 신체 활동을 하고 들어갔어. 그럼 여러분들 우리 몸이 깨어 있나요? 죽어 있나요? 자고 있나요? 깨어 있죠. 뇌는요. 자 우리 모든 의식적 무의식적 활동은 뇌가 지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 고등학교 네이퍼빌 고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신체와 뇌가 깨어 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수학과 과학을 여러분들 수업을 들었던 거예요. 계획적인 게 아니라 우연찮게 들었더니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 시간 애들 다 뭐하고 있죠? 엎드려 자고 있던 애들이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선생님의 수업을 한 번씩 들어보니까 하나가 들리고 둘이 들리고 하나가 들리고 두 개가 들리고 세 개가 들리니까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되죠? 궁금한 게 생기는 게 되고, 궁금한 게 생기니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분위기가 서로 좋아지게 되고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서로가 모든 학생들이 다 깨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그 다음 해에는요 14위에서요 7위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일리노이주의 네이퍼빌 고등학교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뭐 신발을 쉬는 이게 뇌야. 이게 나이키겠죠. 뭐. 나이키. 그래서 여러분들 스파크는 뭐다? 우리가 막 스파크 불 팍팍팍 튀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뇌신경세포에서 그런 정보들을 불꽃을 튀기면서 전달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베스트셀러고 지금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새로 우리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유명한 이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2000년도 초반 때부터 모든 우리가 신체 활동이 인지구조 기능을 변화시키고 뇌 기능을 여러분들 굉장히 좋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치매가 뭐죠? 우리가 알츠하이머라고 하는데요. 우리 뇌신경세포의 사멸입니다. 정의가요. definition. 정의가 뭐냐면 치매는 알츠하이머고 뇌신경세포의 사멸을 우리가 알츠하이머라고 하는데요. 뇌신경세포가 왜 죽을까요? 내 몸이 안 움직이니까 뇌신경세포는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야 던져. 받아. 왼손, 오른손. 내가 계속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뇌신경세포가 계속 지시를 하니까 계속해서 내가 살아서 너무 신기하죠? 이제 좀 그런 말 생각이 들죠? 근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왜 치매에 걸릴까요?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근력이 감소가 돼요. 근력이 감소가 되고 심폐가 내가 능력이 떨어지니까는 덜 움직이게 되니까 뇌신경세포가 상대적으로 덜 움직이다가 안 움직이니까 서로가 어떻게 정보를 교환 안 하니까는 야 나는 존재 이유가 없어. 안 움직이니까는 나는 뇌신경세포가 정보를 교환할 필요가 없네.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네. 오더를 내릴 필요가 없네.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한 마리가 죽게 되고 두 마리가 죽게 되고 이렇게 신경세포 연결 고리망이 견고하게 붙어 있다가 이것들이 한마디로 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망망대해 신경세포가 떠돌다가 결국에는 정보를 서로가 교환하고 주고받지 못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뇌신경세포의 사멸. 그게 뭐다? 치매, 알츠하이머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BDNF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들 BDNF 우리가 이게 뇌신경성장 인자인데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많이 나오게요? 우리 큰 근육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근육이 어디죠? 근육이 제일 어디 많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하체에 다 있습니다. 햄스트링 어디에요? 뒤쪽에요. 우리가 대퇴이두라고 그래요. 대퇴이두. 그리고 앞쪽에를 우리가 대퇴사두라고 해요. 이 큰 근육, 우리가 하체의 70%의 근육이 있습니다. 여기 근육에서요, 우리가 대흉근, 여기에서 우리가 BDNF가 많이 나옵니다. BDNF가 많이 나온다는 건 그 말은 뭐죠? 하체에서 대퇴사두, 햄스트링, 대퇴이두에서 우리가 대퇴이두에서 대퇴사두에서 우리가 BDNF가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렇죠. 즉 우리가 큰 근육을 많이 움직여야지만 우리는 대뇌 신경세포가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거기에 신경 영양 인자를 보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 중요한 겁니다. 즉 우리 사람은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자 여러분들 너무 간단한 걸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갑자기 스포츠 사회학에서 전인 교육을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뭐 뇌신경세포가 어떻고 BDNF가 어떻고 자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지도사로서 여러분들이 스포츠 좋은 겁니다. 스포츠 가르쳐야 됩니다. 왜 가르쳐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동호인들한테 생활체육인들한테 평생 스포츠를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남녀노소 어린이 남자 여자 나이가 있는 어른이시든 뭐 어르신이든 뭐 할머니 할아버지께 우리는요 이 스포츠의 가치에 대해서요 우리는 스포츠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가치는 뭐다? 체.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스포츠가 굉장히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홍보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는
이 가치를 모든 사람들한테, 남녀노소 사람들한테 우리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포츠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정당성이고 우리가 존재의 가치고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서두에서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아니 좀 어려운 내용도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운동 생리학이나 우리 스포츠 심리학적인 요소가 많았죠. 자, 그거 말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잠깐만 1분만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 오고 여러분들 이제 스포츠와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실 다녀오세요.